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컴활 2급 실기 계산 작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신 분들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쉬우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컴활 2급 함수, 텍스트 함수부터 함수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함수 시작할 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개념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제가 계산 작업에 대해서 텍스트 함수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left부터 right, mid, upper, lower, pro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을 때 이거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면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공식을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이 공식을 꼭 봐주시면서 연습하시면 이 공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텍스트 문제 보이시죠? 자, 레프트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 2에다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B3셀에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갖고 오시오 돼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2셀에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보시고 레프트 두 글자 한번 써볼까요? LE. 자, 그럼 여기 레프트 보이시죠? 예,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키 한번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B3셀 찍고 몇 글자 갖고 올 겁니까? 세 글자 갖고 올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예, 요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가 갖고 와집니다. 자, 그럼 미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3셀에 찍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B3셀에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갖고 오시오 돼 있죠. 요 미드 공식은요, 처음에 셀 주소 클릭하고 가져올 번째, 가져올 개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져올 번째부터 개수만큼 가져온다 돼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는 한번 해보시고 MID 탭. 자, 그 다음에 요 B3 한번 찍고 콤마. 자, 네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4,2라고 쓰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자, 몇 글자 갖고 오래요? 네 글자 갖고 오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 4에다 한번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보시고요. RI 써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에서 탭 누르시고요. 역시 B4셀 한번 찍어볼까요? B4 찍고 콤마 몇 글자 갖고 오래요? 네 글자 갖고 오랍니다. 4 쓰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오른쪽에서 네 글자니까 대한민국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로어는 모두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4번 문제 보시면은 B6셀의 데이터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시오 돼 있죠. 자, 는 한번 해보시고 UP 써보겠습니다. 어퍼에서 탭 한번 누르시고 자, 어디에서 갖고 오시래요? B6입니다. 예,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함수의 마무리는 닫는 괄호 잊지 마십시오. 자, 프로퍼도 해볼게요. 는 하시고 PRO입니다. 자, 프로퍼에서 탭 누르시고 역시 B6 한번 찍어보시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어때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실게요. B5셀의 데이터를 글자 사이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을 제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트림 한번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TR입니다. 자, 트림 탭 누르시고 자, 얘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에 한 두세 칸 정도 띄어져 있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터하면 여러분 공백 제거인데 어떻게 돼요? 사이 한 칸은 이렇게 남겨지고 제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함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B사셀 값 뒤에 만세를 붙이시오 돼 있죠? 예, 이 글자 붙일 때 엔드 연산자를 쓰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7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B사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간단해요, 여러분. 이 글자나 함수 결합 연산자 할 때 엔드 연산자 쓰시고요. 큰 따옴표로 한글로 만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함수나 글자, 데이터 이렇게 결합할 때 이렇게 엔드 기호 쓰시게 됩니다. 자, 엔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날짜 시간 함수 저랑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C2셀의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구할 거고요. C3셀의 now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와 현재 시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C2에다 찍고 는하고 TO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today 보이시죠? 탭 한번 누르시고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으시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날짜 3월 8일이고요. 자,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는 하시고 now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now에서 탭 누르시고 괄호 한번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 누르면 자, 이렇게 오늘 날짜 3월 8일 12시 26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연월일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3번 문제 여기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G2하고 G3, G4셀의 C2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월일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랑 month, day 요 함수를 이용하려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함수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어는 연도 구하는 거고요. month는 월, day는 일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G2셀에 클릭하시고요. 는하고 이어 쓰시면 됩니다. 탭 누르시고 C2 데이터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월도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mo 자, month에서 탭 누르시고요. 이 C2 데이터 역시 찍으시면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도 해볼게요. 는 하시고 day 탭 자, 요 날짜 한번 또 찍어볼게요. 그럼 C2 데이터에서 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한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G6하고 G7, G8셀의 C3 데이터를 이용해서 10분초를 구하시오. hour, minute, second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함수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our는 시간을 구하고요. minute는 분을 구합니다. second는 뭘 구해요? 역시 초를 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는 하시고 hour 쓰시면 됩니다. hour에서 탭, 요 C3 한번 클릭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12시 나오고요. 는하고 mi 써볼게요. 자, 여러분 미니트에서 탭 누르시고 자, 역시 C3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하고 SE 자, 세컨드에서 탭 자, 역시 C3 찍으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C분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날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C5셀에 G2랑 G3, G4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데이트 보이시죠? 자, 여기 데이트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데이트는 연, 월, 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자, C6셀에도 G6, G7, G8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데이터로 바꿔볼 거예요. 타임 함수 보이시죠? 자, 여기 타임 함수 보면 공식이 10분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0분초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C5에다 찍고 자,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DA 쓰고 데이트에서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연 찍고요. 콤마 월 찍고 콤마 일 찍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오죠? 시간 데이터도 나오게 해볼게요. 는하고 ti, 타임 누르시고 탭. 자, 시간 한번 해볼까요? 시 찍고, 분 찍고, 초 찍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데이터 나오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크데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C7셀에 C2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하시오 돼 있죠. 위크데이 함수 쓸 거고요.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식 보시면 위크데이는 첫 번째 칸에 날짜가 들어가요. 그리고 유형 번호가 들어가는데 일요일이 시작이면 생략하거나 또는 일이 들어가고요. 월요일이 시작이면 2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요일 번호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는하시고 we. 자, 위크데이에서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날짜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월요일이 1번이니까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월 8일 오늘 3월 8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의 요일 번호는 7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D10셀에 공사 시작일에 작업일수를 더한 완료일을 계산하시오 돼 있죠. 워크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워크데이는요, 처음 공식이 시작일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작업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을 잡는데 시작일부터 작업일에 따른 종료일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완료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W. 자, 워크데이에서 탭 누르시고요. 얘 찍으시면 돼요. 공사 시작일. 콤마. 그 다음 작업일 구하면 되고. 여기 별도로 휴일은 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15일에 작업이 걸리면 원래는 5월 2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빼니까 5월 26일이 완료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C13셀에 B13셀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의 날짜를 계산할 거고요. 10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13셀에 B3셀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에 말일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클릭해 보시고요. 요거 한번 설명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이 데이트는 공식의 날짜하고 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에서 개월 이전 또는 이후의 날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개월에다가 -3이라고 했다 그러면 3개월 이전이 되고요. 그냥 3이라고 하면 3개월 후에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ed 탭 누르시면 됩니다. 이 데이트 날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콤마하고 몇 개월 후입니까? 3개월 후.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5월 3일에 3개월 후는 8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10번도요, 이오몬스인데요. 요게 한번 볼게요. 이오몬스는 역시 공식은 똑같습니다. 날짜 먼저 찍고 개월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날짜에서 개월 이전 이후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 3개월 후에 말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오몬스에서 탭 누르시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날짜 찍은 다음에 콤마하고 3 쓰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3개월 후에 말일 날짜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논리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if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if문을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if를 꼭 중요시하고 여러분 이해 꼭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문은요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고 참, 거짓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참인 문장을 수행하고요. 거짓이면 거짓인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만약에 if문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if 조건 참 다음에 거짓인 문장에 다시 if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if가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마무리는 닫는 괄호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무리 괄호는 if의 개수만큼 닫아주게 됩니다. 자, 엔드 조건하고 or 조건이 있는데 end는 이 조건들이 모두 참이면 참이고요. or는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3셀에 총점이 180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아니면 불합격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해보고요. 는하고 if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고 fx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세 칸이 나오는데 요 한 칸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조건 해볼게요. 총점이 1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줄에 총점 찍고 크거나 같다 180. 자, 이게 맞으면 뭐래요? 합격. 여기다가 합격 써보고요. 아니면 뭡니까? 불합격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되세요. 자, 엔드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G3셀에 국어 영어 모두 90 이상이면 우수고요. 아니면 보통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if입니다. 탭 누르시고 fx 눌러볼게요. 자,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end 쓰고 괄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국어를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자, 몇 점? 90점입니다. 콤마 하시면 두 번째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영어도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90. 자, 이제 end에 조건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이 조건이 맞다면 뭐라고 하신대요? 우수. 아니면 뭐죠? 보통.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OR 조건 해볼게요. 3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H2셀에 국어 또는 영어가 90 이상이면 우수고요. 아니면 보통입니다. 자, if랑 or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if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or 쓰시고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국어 한번 먼저 찍고 크거나 같다 90. 역시 콤마 하시고 영어 찍고 역시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90. 자, or에 대한 마무리를 꼭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여기다 뭐라고 하신대요?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풀어볼 문제인데요.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C7셀에 B7셀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f 에러 한번 해볼게요. if 에러는요, 이 첫 번째 칸에 값 또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이 두 번째에는 에러가 났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게 할 건지, 어떤 액션이 취하게 될 건지, 그거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4번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는하고 if 에러입니다. 자, if 에러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자, 밸류 값은 빛을 찍으면 됩니다. 빛을 셀에 에러가 있으면 여기다 뭐라고 표현한대요? 에러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 함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통계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랭크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1번 문제 한번 읽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H3에서 H9셀의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함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랭크 함수 공식 한번 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랭크는 첫 번째 칸에 순위 구할 주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엔 비교할 범위가 들어가고 세 번째 칸에는 옵션인데 큰 값이 1등일 때는 0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또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작은 값이 1등일 땐 1이라고 적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등수 H3에다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는 한번 해보시고 array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랭크에서 탭 한번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은 순위 구할 주소 350 찍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 자, 두 번째 칸은 비교할 범위라고 했죠? 자, 350부터 이렇게 다 잡고요. F4 눌러주셔야 돼요. 왜? 요 밑에 있는 애들 등수 구할 때는 항상 요 범위랑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값이 1등이니까 여기다가 0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분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2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11셀에 총점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시오 돼 있죠? 바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찍고 어렵지 않습니다. VAR 쓰신 다음에 바에서 탭 누르시고, 자, 얘는 그냥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std, 자, std EV에서 탭 누르시고 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표준 편차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H13셀의 총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찍고 라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LA 쓰시면 되고요. 라지에서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범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요. 예,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콤마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식 보면 아시겠지만 라지는 먼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째로 작은 값 스몰 한번 해볼 텐데요. 는하고 SM, 자, 스몰에서 탭, 역시 범위를 잡고 몇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입니다. 콤마하고 3 쓰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 텐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28셀에 비트부터 이 6 사이에 서울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시오. 카운트 if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카운트 if 공식집 한번 보면 카운트 if는 처음에 조건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한번 저랑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COU, 자, 카운트 if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가 조건 범위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서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뒤에 따옴표 안 넣어도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조건 쓸 때는 이 조건은 이렇게 앞뒤에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7번 한번 해볼게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보이시죠?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는하고 카운트. 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카운트 COU, 카운터입니다. 카운터에서 탭 누르시고 범위 한번 쭉 잡아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하면 빈칸이 아닌 숫자나 문자가 들어간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이제 빈칸의 개수 구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빈칸의 개수를 구하시오. 카운트 블랭크 해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COU, 자,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탭 누르시고 얘도 범위만 잡으시면 끝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숫자의 개수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의 개수, 숫자만 세는 함수가 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자,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자, 카운트에서 탭, 역시 범위만 잡으시면 끝납니다. 마무리 닫는 괄호 해주시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3개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셀에 B17에서 숫자만 추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자, 미드랑 밸류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밸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밸류가 숫자로 바꾸는 거고요, 여러분. 자, fx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2020만 한번 추출해 볼게요.
자, MID. 저희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미드 할 거고, 이 주소 한번 찍어볼까요? B17 찍으면 되고요. 자, 대한민국 한 다음에, 그리고 한 칸 띄고 20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네 글자를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2020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얘가 숫자로 바뀌니까, 그쵸? 2020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여섯 번째부터 네 글자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 개 조건이 만족하는 함수 countIfs 해볼 텐데, 자, 이 줄 한번 그어볼까요? 코드가 A이면서 수량이 50개 이상인 개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개 countIfs입니다. 자, 능하시고 COU. 자, countIfs에서 탭 눌러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범위 잡아보죠. 이 코드만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코드가 뭐래요? A래요, A. 대문자 A 한번 써보고요. 자, 이게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수량이 50 이상이죠. 수량을 범위 다 잡고, 자, 그 다음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50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조건에는 따옴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따옴표 안 쓰고 써도 내가 탭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통계함수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수학 삼각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판매총액 합계 쭉 나오죠? 하나씩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 합계부터 해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돼 있죠? 는 한번 해보고 sum 들어가 볼게요. 탭 판매 수량을 다 잡아보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돼 있죠? 에버리지로 구해보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AV입니다. 에버리지에서 탭 역시 판매 수량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이제 서초점의 판매 금액 합계, 조건 합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 대리점명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sumif입니다. 자, 여기 sumif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su. 자, sum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저희 서초점 찾아야 되니까 대리점명 여기 다 잡고요. 밑에다가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서초점.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어디 합하실 겁니까? 판매 금액 합할 거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범위 잡을 때 이 제목도 같이 잡아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 제목은 안 잡습니다. 물론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제목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 잡는 건 나중에 할 데이터베이스만 잡고요. 나머지는 제목 안 잡는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average if 조건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verage if 보이십니다.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av입니다. 자, average if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찾아보죠. 대리점명 다 잡아주시고요. 밑에다가 서초점. 그 다음 칸, 자, 평균 구할 범위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 범위 다 잡아주시고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붙은 합계 구해볼게요. 대리점명이 서초점이면서 제품명이 TV인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 sum ifs를 한번 해볼 건데, 이 sum ifs는요, 여기 합할 범위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여러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su. 자, sum ifs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sum if와 달리 얘는 합할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판매 수량을 합할 거기 때문에 판매 수량, 합할 범위를 먼저 잡고, 자, 두 번째 칸부터 조건 범위 조건 해볼게요. 자, 대리점명 잡고 여기 밑에다가 못 찾는 거예요. 서초점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팁이죠. 제품명을 다 잡고 그 다음 칸에 영어로 TV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합할 범위 먼저 잡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해볼게요. 자, 대리점이 서초점이면서 제품명이 TV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에버리지 ifs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에버리지 ifs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 sum if s처럼, 자, 얘는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에다 클릭하시고 는하고 AV 쓰시면 됩니다. 자, 에버리지 ifs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구할 범위 판매 수량을 다 잡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리점이 범위 잡고 여기다가 서초점, 그 다음 범위는 제품명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제품명 범위에서 못 찾는 겁니까? TV 찾는 거죠. 자, 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에버리지 ifs는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잡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값 구해볼게요. 여러분, 중앙값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 중앙값 구하래요? 판매 수량입니다. 메디안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는 하시고 me 메디안에서 탭. 얘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판매 수량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i 6셀에 각각의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시오. sum product인데요. 자, 이 sum product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칸마다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범위끼리 곱한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한번 저랑 해보시죠. 자, 여기 8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하고 su. 자, sum product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 단가 범위 잡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곱한 값들의 합이 나옵니다. 각각 더한 값들의 합. 그래서 이렇게 합계가 구해져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부터 인트까지 반올림, 내림, 그리고 정수를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H10셀 값에 대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시오 돼 있죠?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자, 이 라운드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셀 주소 또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가 들어가요, 여러분, 자릿수.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써볼게요. 뭐 우리 숫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뭐뭐뭐뭐점 뭐뭐뭐. 이게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이러죠. 1의 자리는 이래서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0번째라고 합니다.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뭐 1000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릿수 의미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9번입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 ROU 라운드에서 탭 누르시고요. 이 숫자 찍고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콤마 2를 쓰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다운 한번 볼게요. 자, 정수까지 내림하시오 돼 있죠? 정수는 1의 자리까지거든요. 라운드 다운 해볼게요. 자, 여기 찍고 는하시고 ROU 라운드 다운해서 탭 누르고 FX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니, 저기 FX 안 해도 되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H11셀 찍고 콤마 정수까지니까 0번째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의 자리. 자, 라운드업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H12셀 값에 대해 10의 자리까지 올림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 ROU 라운드업에서 탭 누르고 자, 주소값 찍은 다음에 10의 자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트렁크 한번 해볼게요. J13셀에 대해서 H13셀 값에 100의 자리까지 자르는 겁니다. 뭐 반올림 뭐 이런 게 올림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TR 자, 트렁크에서 탭 누르시고 얘 찍어볼까요? 콤마 하신 다음에 자, 100의 자리까지가 마이너스 2죠.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인트는요, 여러분, 요 인트 함수는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줘요. 자, 이게 근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두 개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는 하시고 인트 탭. 자, 이 5.5 찍으면요, 여러분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몇이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자, 여기 제가 여기 하나 더 썼는데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인트 마이너스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보통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마이너스 5.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그쵸?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제가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교재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항상 제가 학생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 문제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조건에 맞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D자가 붙어요, 여러분. D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 한번 해드리고 공식을 한번 볼게요.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b는 조건에 맞는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Dcount는 조건에 맞는 숫자 개수를 구해주고요. Dcounter는 조건에 맞는 그냥 개수를 구합니다. 한번 이제 공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공식을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할 제목이나 또는 몇 번째 거 계산할지 그 번째를 숫자로 쓰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제목을 포함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저희 문제 한번 요거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1번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Dsum 보이시죠?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DS 적어 보겠습니다. 자, Dsum에서 탭 눌러주시고요. FX 들어가시면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자,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칸은 다 잡아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판매 금액 제목을 찍고, 세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TV입니다. 자, 이렇게 제품명부터 TV까지 이렇게 두 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전체 범위,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이에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max로 해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DM.
자, Dmax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다 잡고요. 자, 두 번째, 판매 금액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판매 금액 제목을 찍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번째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에다 4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제품명이 TV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최소값 구해보겠습니다. Dmin 해볼게요. 자, 는하고 Dmin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또 해볼게요. 다 잡아보시고 두 번째 계산할 제목은 판매 금액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TV입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자, 이번엔 조건이 들어간 평균 구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D-average 보이시죠? 여기 찍어보고 는 하시고 D-average 해보겠습니다. 자, D-average에서 탭 누르고 FX 들어가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다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계산할 제목은 판매 수량 평균이죠. 판매 수량 제목 찍으시면 되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대리점이 서초점이죠. 그래서 여기 잡으셔야 됩니다. 대리점이 서초점 이렇게 제목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조건 개수 해볼게요. 제품명이 TV인 데이터의 개수를 세시오. D카운트로 구하래죠. 여기다 찍고 는 하시고 DC D카운트에서 탭 FX. 자,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 잡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어디를 셀 겁니까? TV인 데이터의 개수인데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D카운트는요, 계산할 제목은 숫자나 날짜가 들어간 제목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나 날짜 요 두 개 제목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판매 금액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또 4라고 쓰셔도 되겠죠. 자, 조건은 제품명이 TV죠. 이렇게 제목 포함한 조건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보고. 자, 이제 대리점이 서초점인 개수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D카운터로 해볼 텐데 여러분 여기 D카운터는요, 조건에 맞는 개수여서 계산할 제목은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돼요. 즉 이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 아무 제목이나 찍어주셔도 됩니다. 뭐 숫자나 날짜가 들어간 제목 아무거나.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DC D카운터입니다. 탭 누르시고 FX. 자, 다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자, 아무 제목이나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저희 뭐 서초점 세는 거니까 대리점명 찍어볼게요. 그다음 조건은 대리점이 서초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봤고요.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대리점이 만약에 강남점인 개수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찍고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조건을 이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대리점명이 서초점이죠. 우리 고급 필터 했던 것처럼 대리점명하고 여기다가 강남점 한번 써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쓰냐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조건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얘 찍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따로 조건을 쓰라고 나와요.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는하고 DC D카운터에서 탭 FX 들어가 보시고, 자, 똑같죠? 다 잡고 대리점 셀 거고 조건을 여기 잡으시면 돼요.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달려오셨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 찾기 참조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끝까지 함수 한번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찾기 참조는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읽어볼게요. G3셀에 제품 코드에 따른 단가를 K3부터 L6에다 영역을 참조해서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VLOOKUP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VLOOKUP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VLOOKUP은 처음에 찾을 값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찾을 범위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찾을 번째가 들어갑니다. 몇 번째 있냐 이거고요. 우리가 정확한 거 찾을 땐 0 쓰고 비슷한 거 찾을 땐 1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저랑 VLOOKUP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단가에다 한번 클릭해 보고요. 능하시고 VL 써보겠습니다. VLOOKUP에서 탭 누르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처음에 찾을 값은 요 A 제품 코드 찾을 겁니다. 자, B3 한번 클릭해 보죠. 저희는 A 찾을 겁니다. 이게 찾을 값. 두 번째 가보세요. 이 두 번째 찾을 범위는 여기입니다. K3부터 L8, L6까지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얘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F4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찾을 번째죠. 여러분 지금 저희 뭐 갖고 올 거예요? 단가 갖고 올 거죠? 단가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에는 2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여기 네 번째. 자, 지금 저희 A 찾을 건데요. A가 여기 있죠? A라고. 그러면 요 A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하면 0입니다. 0 찾을 겁니다. 네, 정확한 거 찾을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HLOOKUP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H3셀의 점수에 따른 등급을 L8부터 P9 영역을 참조해서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HLOOKUP 한번 해볼게요. 자, 등급 2번에다 클릭하고 능하고 HLOOKUP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고 fx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찾을 값 얘 한번 찍어볼까요? 90점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찾을 범위 0부터 A까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 다 여기서 찾을 거기 때문에 F4 눌러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나 지금 90 찾을 건데 90을 찾아서 몇 번째 거 갖고 올 겁니까? 우리 등급 갖고 올 거죠? 여러분 이 등급이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보세요. 나 90 찾을 건데 90이 여기 있죠? 여러분 이것만 보고 정확하다고 해서 0 쓰면 안 되고요. 밑에 99점, 85점, 88점 찾을 때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점수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없어서 여기는 비슷한 값 찾는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 찾을 때는요, 내가 그럼 지금 찾는 거 말고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이 값이 여기 존재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비슷한 거 찾을 겁니다. 1입니다. 1. 확인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구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이 1이면 슈퍼, 2면 골드, 3이면 실버, 4면 브론즈입니다. 자, 추주함수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이 추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추주는요, 예, 처음에 셀 주소 또는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부터 여기 별표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능하고 추주입니다. 자, 추주에서 탭 눌러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9분 요 셀 주소 찍으면 되고,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으시면 돼요. 자, 1일 때 답이 뭡니까? 슈퍼, 2면 골드. 원래 따옴표 써야 되는데 탭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3이면 실버고요. 4면 브론즈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값이 들어가고요.
예,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씁니다.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 참조인데 커마 리급에 간간히 나오는 서치 함수 해볼게요. 이 서치는 찾는 건데요. 이 셀 주소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그 번째를 표시하게 됩니다. 서치에서 알아둘 거는요. 서치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번 여기다 찍고 는 한번 해보시고 SE 서치에서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뭐 찾을 거예요? 소문자 A 찾을 거고요. 여기다 A라고 쓰면 되고요. 소문자로.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주소 찍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소문자 A 찾을 건데 소문자 A 여기 찾는 게 아니라 대문자 A도 같다고 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첫 번째 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얘는 첫 번째 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수 찾기 참조까지 우리 텍스트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함수 공식대로 한번 저랑 대입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실전 함수는 저랑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가 실전에 쓰이는 최신 함수 유형이니까 저랑 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기본 살펴봤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남는 겁니다. 네, 공식을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공식집 보면서 대입하다 보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암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두 번, 세 번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